겁니다. 기름값 말도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이 모든 것들이요. 서민 물가 우리가 체감하는 체감 물가 오르고 기름값 오르는 것이 이 고환율 여파라고 전문가들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당연하죠. 예. 그러니까 환율이 높으면은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수출할 땐 유리하죠. 왜냐면 우리가 상대적으로 싸게 생산을 해서 팔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예. 반대로 수입을 할 때는 우리가 더 비싼 외화를 기준으로 수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물가 인상에 압박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예. 지금 역대급 환율이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생필품부터 오늘도 물가 발표가 있었잖아요. 통계청에서 그러니까 지난달 기준으로 2.4%포인트가 또 올랐다라고 하고 전체적으로 2.4%가 올랐다라고 하는 거고 예. 생활 물가로 따졌을 때는 생필품들 각각 20% 가까이 오른 품목들이 있다라고 하는 점. 20%나. 그렇죠. 그리고 지금 기름값도 말씀하신 것처럼 천정부지로 치솟고 있다라고 하는 서울 건데 평균 1,800원이래요. 경유도 1,600원 넘어갔다라고 합니다. 지방에서도 그렇다라고 하는 정도면 정말 심각하다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결과적으로 환율 관리를 그래서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 환율이 높으면 자연스럽게 수출이 활성화가 되면서 외화를 벌어오니까 낮아지는 게 정상인데 지금 그런 정상적인 경제 순환이 안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리스크인 거예요. 그러니까 수출은 수출대로 안 되고 수입은 수입대로 비싸게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고통받는 건 일반적인 국민들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렇게 그 고환율 상황이 계속되면은요, 우리가 중간재 수입할 때도 비싸게 가져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라는 것도 굉장히 공허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여러 가지 악순환을 끌고 올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예. 지금 정말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 인상 요인의 상당 부분은 돈 뿌리는 것도 있겠지만 고환율에 의지하는 게 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환율에 정말 큰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환율에 정말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데 네. 이게 또 미국이 맞아요. 환율 안 풀어줄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더 심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200억 달러를 매년 달라고 했으면 저거 통화 스와프를 적어도 해주면서 얘기를 해야 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외화로 투자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적어도 원화를 가져가고 외화를 공급을 해준 상태에서 그 정도 투자를 해달라고 해야 이게 그래도 균형이 맞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정권 이재명 정권에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이라도 우호적인 마음이 있었으면은 왜 그렇게 안 해줬겠습니까? 근데 결과적으로 그냥 현금만 달라고 하고 통화 스와프 안 해줬잖아요. 아르헨티나에도 해주는 것을. 그래서 지금 정말 이중 삼중고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리고 지금 정부도 아직까지도 200억 달러 어떻게 공급할 건지에 대한 뚜렷한 그 로드맵을 제시를 못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상황에서 200억 달러를 매년 현금으로 주면은 네. 이미 현금으로 준다 했잖아요. 200억 그렇죠. 달러. 그러면은 지금 환율이 이 모양 이 꼴인데 200 네. 달러를 현금으로 주면은 더 파탄 뭐 환율 1,500원이 아니라 1,600원까지 그렇죠.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보유하고 있는 환율이 더 떨어지기 외환 때문에 고액이? 그렇죠. 그럼 당연히 외화의 달러화의 가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죠. 우리나라 상대적으로. 그러면은 환율 인상 압박이 더 심해지는 거죠. 근데 이걸 또 안 줄 수도 없잖아요. 준다고 말해놓고. 그럼 그렇죠. 거짓말이잖아요. 이건 이미 팩트시트까지 작성이 됐고 그냥 합의문 그 공표만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미 주기로 한 겁니다. 근데 이게 할부로 했다라고 하는 차이뿐인 거지 결과적으로 우리 외환 고유고의 절반에 해당하는 2천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를 해야 되는 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현금으로만. 그리고 원금 회수를 하기 전에도 5대5 배분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그냥 생돈 나가는 겁니다. 우리가 회수를 할 가능성이 단기적으로는 굉장히 낮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외환 보유고가 4,100억 달러에서도 지금 충분치가 않다라고 IMF는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반토막이 난다라고 하면 훨씬 더 위태로워지는 거고요. IMF 사태가 지금 제2의 IMF 사태가 올 수도 있다라고 하는 전망이 사실 이게 진짜로 위기예요. 예. 맞습니다. 심지어 1차 1998년 IMF 당시에는 1년 평균 환율이 1,398원이었어요. 그때도 1,400원 안 넘었습니다. 근데 올해는 이미 1,400원 돌파했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그때보다도 더 위태로운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다. 1,470원이 70원.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땐 저희가 고도 성장기니까 네. 어떻게든 회복할 수 있는 저력이라도 있었는데 지금 우리가 같은 사태가 도래하면 이렇게 수출 경제도 안 좋고 국내 기업들이 어려운 상황에서 과연 예전처럼 회복할 수 있을까? 그렇죠.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미리 관리를 잘 해야 되는데 이미 지금 진퇴양난의 상황에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